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전제하는 사퇴로 가고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상황 못지않게 민주당도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어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선 후퇴를 직접 거론했죠? 그렇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뭐 지금의 어떤 이 매주 한 두세 차례씩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뭐 당 안팎에 있기 때문에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제 신당에 대한 어떤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총선하고 민주당을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명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거를 이재명 대표 받아들이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99%안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 안 받아들이겠지만 결국 이거보다 오히려 더 큰 쓰나미가 있다. 지금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을 앞에 있는 파도만 보지 말고 뒤에 있는 쓰나미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명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갈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세대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기존 체제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일체 받지 않을 경우는 아마 신당 창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이 합류하는 의원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뭐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내년 공천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그 시점에 가면 공천 탈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할 때는 그때는 아마 이 이낙연 신당이 그런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또 지금처럼 이게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의 판단착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정점에 있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제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조상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뭐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 특히 저 최측근이 도대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명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없고 뭐 그다음에 그럴 생각도 없는데 네. 문제는 대장동 관련 수사가 이 정부에서 이른바 칼이 갑자기 야당 대표를 향해서 틀어지더니 결국에는 그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이 지금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지금 이끌어지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검찰을 지휘했던 분은 한동훈 장관인데 그분이 갑자기 여당 대표, 사실상 여당 대표 지위에 있는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연 했던 그 수사들이 정적 탄압용 수사가 아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꽃길을 깔기 위해서 이른바 그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수사했다라는 그 의혹부터 먼저 해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수사해왔던 이른바 정치권 내지 여의도 관련 수사들이 전부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왔는데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국민들께 해명을 내놓을지 그것도 좀 지켜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사실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게 아닌가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낙연 전 대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저 대장동 그 사건만 대장동 비리만 드러나지 않고 시간을 끌었으면 지금 대통령 누구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도 도저히 이재명 그 지금 대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대장동 비리의 뭐 몸통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니 뭐니 이렇게 계속 야당에서 주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그 2021년 8월 31일에 기사가 난 거거든요. 이 기사 난 게 어떻게 난 건지에 대해서 그 박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결국은 그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방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